네, 인수위가 오늘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전격 유예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찬성 입장을 낸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건지, 향후 윤석열 정부의 사법개혁 움직임은 어떨지 자세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차근차근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짚어봐야겠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제 수사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이 가집니다.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뭐 공소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거는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물론 지금은 검찰청법에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은 이제 주임 검사가 있고 부장 검사가 있고 검사장이 있고 검찰총장. 그래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따르는 게 원칙인데 이제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나오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한 번만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수사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검찰이 예를 들어서 모든 수사를 다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한다면은 이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 수사나 공소 유지 같은 것들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뭐 강제 수사, 뭐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그 수사를 하는 사람의 주관이 어느 정도는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이 행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검찰은 준사법 기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원님 재판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추를 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원래는 한 기관에서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원님이 했었고 네. 중세는 마녀 재판이라고 해서 수사하고 재판 다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수사와 소추가 그만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예전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이라든지 뭐 다 여러 가지 뭐 그랜저 검사나 뭐냐하면 검사가 제19 감싸기를 한다든지 뭔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이 적절히 수사 지휘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대신에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법무부 장관과 정부가 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준사법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예. 일상적으로 막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이러한 어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념은 좀 짚어봤고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49년에 이 수사 지휘권이 제정이 됐는데 보니까 4차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중에 3번이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애초에 이 수사 지휘권이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현 정부 갈등에 좀 기폭제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수사지휘권 조항이 검찰청법에 들어가게 된 취지를 봤을 때는 조금 절제해서 써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지휘계 통상의 이제 좁은 경로만 허용을 하고 있는 그런 법의 성격이 있고 이 수사지휘권 에 관련한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있는데 두 나라 다 수사지휘권이 자주 쓰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한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견제 관계보다는 좀 한 덩어리로 돌아가는 그런 성격이 역대 정부에서 좀 강했습니다. 예. 예, 그랬다가 이제 2005년에 당시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를 했던 천정배 장관의 수사 지휘가 첫 번째 사례였는데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였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이 사퇴를 할 정도의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그나마 좀 역사적으로는 법무부 입장에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하는 인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또 긍정적인 평가도 한편으로는 받았습니다. 예. 근데 수사지휘권이 자주 쓰이면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가 있는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세 차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추미애 장관 시절에 2번, 박범계 장관 시절에 1번 이렇게 3번이 몰려 있으면서 좀 너무 자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한편에서는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럼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폭제가 되긴 했죠. 수사지휘권 자체가 발동이 그렇게 자주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한번 건건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지휘권을 썼던 것 중에 일부는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관련돼 있는 그 가족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휘권을 또 쓴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 뭐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갈등을 빚어낸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께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대정되고 발동된 적이 이제 수사지휘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또 법조계 몸을 담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많이 발동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지요? 그게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된 게 4건이고요. 평소에 사실은 많이 발동되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문제 삼고 예. 정치권에서도 검찰개혁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런 이제 구태적인 것인데 바로 검찰의 어떤 독립성,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권 차원에서 그러한 일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민정수석을 통해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뭐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수사 외압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일선 검사가 그것에 반발을 하기보다는 그냥 수능을 하면 그냥 모른 채 넘어가는 거거든요. 무언가 했어야 되는 수사를 덮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 결국은 어떤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잘 되지 않아 왔다. 이런 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검찰개혁 논의가 있어 왔던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밀한 수사 지휘가 만약에 먹히면 이렇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키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4차례의 수사지휘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당시에 천정배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불구속 수사하시오.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김종빈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따르긴 하되 그것은 어찌 보면은 검찰총장의 그런 수사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그런 정권 차원에서 사실은 제동을 건 거잖아요. 그거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때 사의표명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3차례의 수사 지휘 같은 경우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 떼라 추미애 장관이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의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받지 말아라 손 떼라. 예. 그리고 세 번째 지휘는 이제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이런 쪽으로 이제 수사 지휘를 했었던 것이고 검찰총장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쾌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지만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차원에서는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예. 검사가 항상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 하면 괜찮은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고 예. 이런 경우에는 정권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대신에 그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에 대한 심판 차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맥락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라면서 반기를 들고 나선 건데 오늘 윤 당선인도 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수사지휘권 폐지 이 부분이 갈등으로 불거지게 되면서 법무부의 인수위 보고 이것이 일단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 법무부하고 대검이 따로 보고를 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아예 이제 일단은 법무부는 빠지고 그렇게 나타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에 대해서 인수위 측이 정면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무례하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지휘권 문제가 현재 정면 충돌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자도 이제 본인이 검찰 출신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뒤에 물러서기보다는 앞장서서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법무부라든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검찰개혁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은 검찰개혁이 안 됐단 말인가라고 또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이 돼 있었으나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앞서 업무보고가 잡혔을 때 법무부와 검찰의 보고 일정이 각각 따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거 이례적인 겁니까? 네, 예전에는 같이 보고를 했었는데 저는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 자체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다거나 최근에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것 자체는 그 갈등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쪽 간이 어느 정도는 좀 분립된 가운데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걸 지킨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또 작동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고 자체를 좀 따로 받는 것 이거는 이제 좀 그 자체로는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인수위가 거부를 해버린 것 그래서 검찰 쪽만 나와서 보고를 하게 된 것은 이것은 굉장히 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뒤로 미루고 또 박범계 장관에게 인수위가 이제 쓴소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유예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뭐 어쨌든 법무부 차원에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유쾌하지 않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에서는 법무부가 뭐 보면 이렇게 기자 간담회까지 자청해서 수사 지휘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경고성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보고가 그러면 이제 법무부는 언제쯤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지금 오면서 봤는데 뭐 한 29일 정도에는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게 이제 수사 지휘권 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하면서 보면 서초동 지나갈 때 항상 보는 게 대검찰청 앞에 가서 보면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들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검사와 법원이 조금 다른 게 법원 같은 경우는 재판이 잘못되면 3심제잖아요. 항소심, 상고심으로 어느 정도 한번 다시 필터링이 되는데 검사의 어떤 그런 무혐의 처분이나 좀 불공정한 그런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권이 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검찰권에 대한 어떤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있는 것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기소 대배심이나 어떤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뭐 배심원단이 한번 들여다보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검찰시민위원회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검사의 어떤 수사, 불기소 이런 어떤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시민이 한번 좀 들여다보고 뭔가 좀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는 것, 그 맥락에 대해서 사실 검사들이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도 중립, 공정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박범계 장관의 경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공정성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입장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 문제가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느냐 마느냐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각각의 경우에 맞는 모델들이 있을 거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수사 지휘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어떤 일탈을 했을 때에 비상 상황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제도이고 어느 정도는 안전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반드시 없애야 검찰이 독립되고 중립적으로 되느냐 이것은 좀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 이거 자주 휘둘러질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 수사의 독립성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이만큼 제 개인 의견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1인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을 휘두르기보다는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유지시킨다면 예. 여기에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좀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왜냐하면 지휘권 자체를 자주 행사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도 적절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방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쳤을 때는 이 경우에는 검찰총장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마치 법무부 장관을 겸직하는 듯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의 분산이라든지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사회라든지 이 외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수사나 기소에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열어두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요점으로는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맞는 경우에 맞는 보완책들을 세우는 것 예. 이것이 수사지휘권을 놔두느냐 폐지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추가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김우수 검찰총장의 입장인데 보니까 과거와 현재의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맥락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찰총장일 당시에 추윤 갈등이 있었죠.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지휘당했죠. 그런 것들을 어떤 돌이켜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 것 같고요. 예. 그에 대해서 사실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수사지휘권을 이제 좀 존치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또 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이 검찰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는 그 첫 단추인데 예. 그것이 이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행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거나 뭔가 잘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권도 보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인데 그래서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게 될 수 있게 들여다보는 그리고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하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어떤 제도의 어떤 그런 맥락을 우리가 보고 이게 쉽사리 없어질까? 특히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안 물러나면 2년 임기 다 채우면 지금 그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또 이제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그 제도가 어떤 식으로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볼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호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